밑바닥 나오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 이미 뭐 몇 번씩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자연이 바로 명리학이고,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그게 명리학이고, 또 그를 통해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씨앗이, 하나의 씨앗이 어떤 환경 속에서 발화를 하고 싹이 트고 또 자라난 거죠. 그 자라나면서 어떻습니까? 무수히 많은 가지와 번지잖아요. 그래 어떤 일정한 시기가 지나니까 또 열매가 맺게 되고, 그죠? 열매 맺기까지 또 이 나무도 그 목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열매는 뭡니까? 그 나무의 결과죠. 우리 인생에도 결과가 있어서 그 결과는. 그러면 그 열매가 계속 달려 있습니까? 아니죠. 또 떨어져서 어떻습니까? 땅 속으로 그 씨앗으로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씨앗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변화하는 건데,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명리학적으로 가깝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씨앗이, 이 하나의 씨앗이 하나의 씨앗으로 있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게 뭐 사과씨인지 배씨인지, 그죠? 뭐가 씨인지, 사실은 수박씨 같은 거 알겠지만은 사실 잘 몰라요. 씨앗을 껍데기로 단단한 껍데기로 포장돼 있을 때, 이게 땅 속에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모르는데 이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환경이 잘 맞으면 여기 싹이 트죠. 그죠? 싹이 싹 트면서 이제 이 위로 이제 솟아 나오는 거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뿌리가 내리게 되고, 그죠? 뿌리가 내리면서 이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 환경의 첫 출발은 씨앗이죠. 첫 출발, 이 씨앗의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발화하고, 그러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대지를 뚫고 위로 솟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가 또 이 세월이 거듭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자꾸 번져 나가죠. 기운들이 자꾸 이 바깥으로 번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가 이미 이런 무수히 많은 세월이 지났겠죠. 그럼 계속 번지기만 하느냐는 거죠. 번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때까지 자라는 때의 환경은 발화할 때의 환경과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맨날 이 나무가 새싹이 싹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온 천지가 깜깜하다면, 온 천지가 깜깜하고 이 땅이 꽁꽁 얼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죠. 그리고 난 이 태양의 기운이, 태양의 빛을 머금고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되게 알아요. 어떻게? 태양이 있는 쪽으로 나무가 자란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그 태양이 있어야 나무가, 세상이 밝아야 되지. 태양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자연은 어떨까요? 천지가 깜깜하잖아요.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이런 환경이 받쳐줘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거죠. 나무 목생이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이것만 있어가 되겠습니까? 천지가 얼어 있다면은, 하늘에는 태양의 기운이 비춰준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땅에서 이 물이 없어, 물이. 이 나무는 또 물 먹고 자양분을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거 없다면 이 또한 나무가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씨앗인 상태를 우리는 수라고 해요. 수. 그죠? 수라고 하는 거죠. 이 씨앗인 상태. 요거 씨앗은.
상태를 수. 또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자양분, 그죠? 자양분은 뭡니까? 물. 그죠? 물. 있어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자연에서. 자연의 생명체를 우리가 온 천지, 그 생명체들은 하늘과 땅을 사이에 두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이러한 관계를, 이러한 환경적 기운을, 힘을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 없으면 죽어요. 태양에 반만 있다면 어떨까요? 반만 있으면. 살 수 있게 뭘 해야 되면 깜깜한데, 천지가 깜깜한데 할 수가 없는 거죠. 뭘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 거죠. 이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나무가 계속 자란 거죠. 뭐 때문에? 야 때문에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야는 우리가 명리적으로는 화라고 합니다. 화라고. 나무는 뭡니까? 뭐라고 할까요? 목이죠. 자연의 나무 목자. 이게 이제 계속 자라는 거. 자라는 거. 이것도 화라고 했지만은 자라나는 기운이 뿌리에서 씨앗에서 세상으로 탁 자라나오는 이 기운을 나무로, 이 자체도 나무로 표현했지만 이 기운도 목이라고 한다는 거죠. 뻗어져 나가는 확산하고 뻗어져 나가는 기운, 이것도 화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기운적으로. 요 세상에 탁 뛰어나오는 요 새로 출발하는 요 기운, 그죠? 요 기운도 목이라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오행 중에 벌써 3개가 나왔어요. 아까 음양오행이라고 했는데, 음양은 뭡니까? 계속 양과 음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양과 음이 변한다. 또 눈 감으면 음이고 눈 뜨면 양이고, 꼼꼼하면 음이고 밝으면 양이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고정된 것은 음이고 살아 움직이는 것은 양이고,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같이 존재하면서 그 음양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남자이기 때문에 양으로 보이시죠. 양이라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그럼 우리 선생님 음만 갖고 있을까요? 저는 그럼 양만 갖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보여지는 쪽만 양이고 뒤쪽은 또 음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음양을 항상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여성다움은 없을까요? 있죠. 여성스러움도 있다는 얘기죠. 입이 양일 때는 내가 언제가 가장 양적일 것 같을까요? 20대, 30대, 그죠? 그때 30대, 뭐 40대 이래 활동성이 가장 좋을 때, 그때가 또 양이야. 가장 남성스럽다. 성격이나 뭐 이런 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거든. 지금은 어떠지? 양이지만은 음의 성량을 상당히 띌 것이다. 왜? 60이 넘었거든. 그 60이 넘으면 이제 새로운 삶이죠. 이미 음의 영역권에 들어온 거죠. 60 넘은 우리는. 남자지만은 한잔 묵고 나면 또 괜히 또 눈물도 씩 나고, 드라마 보면서 뭐 누가 볼까 봐 혼자 이래 눈물이 나고 하는, 이거 음성적 영역권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잘 조화로워진다. 한 세상 양으로서 화려하게 살아와 보니까 이제 음의 영역에 드니까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많이 내려놓게 된 거죠. 자연히. 우리 아버지 진짜 성격이 좀 진짜 까탈스럽거든요.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90인데 아직 건강하신데 성품이 정말로 전부터 대단했습니다. 진짜로. 지글지글한 정도로 진짜로.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다 내려놨어. 그 이제 아주 연세가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아주 음의 영역권에, 깊은 음의 영역권에 와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그렇게 우리 생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음양은 자꾸 변한다. 음양은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음양오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초과정은 음양오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파악하면 그게 전부 다입니다. 명리를 이해하는 데서는. 이렇게까지 자꾸 자라는, 계속 자란다는 자체는 뭐라 했습니까? 살아있다는 자체는, 확산하고 자라는 자체는 그냥 양권이죠, 양권. 보이지 않고 밑에 있다는 것은 음의 권력이라는 거죠. 이래서 음양으로 분석하죠. 그것도 양이면 이게 다 양이냐? 아닌 거죠. 여기 또 음양이 또 있다는 거죠. 그죠? 이래 자라나는 이 환경 속에서 이 태양의 기운을, 화의 기운을 받으니까 계속 자라죠. 그 태양의 밝은 곳이면 자라는데. 그러면서 계속 우리 사람은 어느 시기에 자라면 계속 키가 자랍니까? 나이가 들면 줄어들죠. 뭐 관절 관계 때문에 뭐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몸에 수분도 좀 날아가잖아요. 손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내가 관리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제 이 자연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이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멈추는 시점이 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멈춰야지 거기서 다시 이제 이 껍데기가 좀 딱딱해지면서 결과를 맺을 수가 있거든, 열매를. 그래서 그만 자라야 하는 요 기운. 이제 계속 자라지 말고 그만 자라 하는 요 기운이, 요 영역권. 이게. 요 영역권을 우리는 오행적으로는 토라고 합니다. 토. 그만 자라. 토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토는 그만 자라라고 했지만, 그러면 그만 자라는 것은 태양을 가려주게 하는 거다. 커텐션 하는 거 있죠. 우리 안에 태양을 못 들어오게 하잖아. 이것도 오행으로 분류하면 토입니다. 태양을 가려주는 토행. 이것도. 그럼 토는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면 계속 자라려고 하는 이 기운을 토로 막았죠. 그만 자라야지. 그러면서 다시 내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기운이 같이 공존한다. 그래 나남과 들어옴이 같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음과 양이 같이 있다는 거죠. 자, 그만 자라 하는 요 기운이 더 이상 안 자라는 요 기운이 딱 양의 끝점이죠. 계속 자라나는 이 끝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원위치, 수렴하고자 하는 기운, 그죠? 수렴하고자 하는 요 기운, 요거는 이제 음의 영역권이죠. 음의 영역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토는 방향전환한다, 이거잖아요. 양의 영역권에서 리턴한다, 방향전환하는 그러한 기운을 토라고 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연에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토의 영역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느낄 수도 없지만은 뭐라 해야 되나, 뭐 볼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잖아요, 이게. 아, 저 상태에서 토의 개입이 영역되어 있기 때문에 저 나무가 저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을 때는 어떻습니까? 꽃이 피어 있다가 그 꽃 속에서 감꽃을 보면 그 속에서 나오거든요. 꽃이 꽃 상태는 어떻습니까? 태양의 열을 받아서 꽃을 피우니까, 그죠? 그 양의 꽃도 화라고 하거든요. 양의 영역권이라. 그리고 꽃이 떨어지는 거는 토의 개입에 의해서 토가 꽃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니까 안에서 그 결과인 열매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열매는 이 나무의 결정체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오행적으로 자연의 것은 금의 식이라고 합니다. 금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 금은 우리가 표현을 수는 물과 같고 자양분을 했고 자라나는, 자양분을 했고 이 나무가 자라나는, 이 나무가 자라는 요 기운을 출발이라고, 출발과 시작을 뜻하고, 그죠? 그래서 그는 좀 목의 기운, 목의 영역이고,
그죠? 또 우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라나는, 더 확산하고 자라나는 것을 화라고 했고, 태양의 기운대 화라고 하고, 그죠? 그것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역권은 토라고 하더라. 그죠? 그래, 차례대로 본다면은 수생목, 화요, 목생화하고 화생토. 그죠? 토 다음에 또 뭡니까? 토생금이죠. 그러면은 이 껍데기만 과일이 열려 있다가, 처음에 가을은 보통 우리가 몇 월 달입니까? 9, 10, 11월 1이 되죠. 양력, 그죠? 그 다음에 12, 1, 2. 아니네. 그렇죠. 한 달씩 땡기면 되나? 8, 9, 10, 11. 90, 아니 18, 9가 가을이잖아요. 7, 이가 8, 9, 10이 가을이네. 그 다음에 11, 12, 1. 2는 입춘이니까 봄이고, 그죠? 2, 3, 4, 5, 6, 7. 이렇게 되네. 그죠? 양력이 거기 맞아요. 양력이 그래. 음력이 그죠? 1, 2, 3. 양력, 그죠? 양력 이렇게 되네. 이 가을이 그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양력도 사실은 12, 1, 2가 겨울이라요. 3월부터 봄이라고. 그러니까 음력이 쉬운 여기 이제 이 12월 대개 이제 4 내지 5일에 입춘이 있거든요. 입춘. 그래서 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음력으로 쓰신 거잖아요. 음력으로? 음력은 1월 달이 되겠죠. 어머니 봄의 시작은 1월 1, 음력으로 1, 2, 3. 예? 보통은 예. 음력은 1, 2, 3 봄이고 예. 양력은 3, 4, 5 봄이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봄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입춘. 그렇지. 어, 기준으로 보면 입춘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양력으로 자, 우리 또 혼돈하실 또 하나를 정리하면 음력, 양력, 명리는 뭘 하죠? 만세력. 만세력이 절기죠, 절기. 그죠? 그게 절기거든. 그래서 요 입춘이 들어와야 이제 봄이구나. 이거거든요. 절기. 여기는 입하가 있으니까. 여름. 여기는 입추가 있으니까. 여기는 음력은 윤달을 끼워가지고 음력은 30일까지밖에 없잖아요. 29, 30일이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그 1년이면 차이가, 날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 3년, 4년 되면은 윤달을 하나씩 넣어버리잖아. 그러면서 윤달이 넣으면 음력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력은 상당히 정확해요. 양력은 위에 2월 달이 28일이 있고, 위에다가 29일 있고, 그 하루밖에 차이. 그래, 음력에 비해서 양력은, 그래서 양력을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고. 그래, 명리는 절기. 그죠? 자, 절기. 이렇게 해요. 그냥 아까 이 과일은 이 나무의 결정체인데, 그죠? 금이라 오행적으로 금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과일이 처음에 바로 완전한 과일이 안 되는 거죠. 초입의 과일은 꽃이 여기 토잖아. 양토, 미토. 그죠? 토의 개입에 의해서 꽃이 떨어지고 과일이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열매는 안에 씨앗이 없어 껍데기 모양만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한 가을이 되면서 안에 씨앗이 완전한 거죠. 그래 완전한 과일이 되는 건데.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면 이 과일은 떨어지죠. 이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과일이 성숙해지면서 완전한 과일이 되면서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자라나던 이때는 화의 영역권이 계속 토의 개입이 받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자양분을 끌어올려서, 그죠? 끌어올려서 봄, 여름에까지는 어떻습니까? 풀필이 불고 하잖아요. 물의 수분이 꽉 찬 거죠.
이 끝에까지, 이파리까지 다 무성하게 계속 자라면서 자양분을 머금고 있으니까 팔팔하죠. 그 토의 개입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면서 수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의 개입을 통해 금의 영역권에 들어오면 수렴하려고 한다. 아까 얘기했 수렴하려고 한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한다. 수분은 자꾸 뿌리로 내려가려고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 나무는 어떻습니까? 갈대니까 나무팔이 마르고 단풍 돌고 마르고 떨어지잖아요. 이게 수렴하는 거죠. 수렴작용. 금의 영역권이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시에 이 과일도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이 수렴하는 것은 이 자양분들이 다시 뿌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뿌리로. 그래, 하강하는 거, 이런 기운. 그러면서 이 과일은 또 떨어져서, 물론 사람들이 굳어서 새로운 품종으로 더 우량한 품종을 만들어서 이듬해 새로 또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죠? 또 야들은 자연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이 씨앗이 또 다른 어딘가에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연을 아까 음양과 오행으로 한다 했잖아요. 이게 여기서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을 때 음과 양, 또 계속 자라나가는 토의 개입이 있을 때까지, 이것을 계속 자라나는, 토의 개입이 있기 전까지는 전부 양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음양은 뭡니까? 나가는 거는 양이고 들어오는 거는 음이다. 그죠? 나가고자 하는 기운은 양이고 들어가고자 하는 기운은 음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이제 리턴하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토라는 얘기죠. 그만 와. 말톤 리턴하는 자리, 그 토라는 게. 그럼 나가는 거는 양이고 들어오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나와서 자라는 기운은, 자라고 번지고 확산하는 기운은 전체적 음양으로 볼 때는 양으로 표현하고, 다시 자양분을 떨어뜨리고 수분으로 거꾸로 참 뿌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운들을 음의 영역권이라는 얘기죠. 이미 여기서는 수, 목, 화, 토, 금, 수 다 나왔죠. 아까 오행이라고 안 했습니까? 이런 기호로 5개로 나눈 거예요. 음양이 어떻게 변한다? 목화토금수로 변하더라. 음양이 어떻게 움직인다? 목화토금수로 움직인다. 이거거든요. 자, 다시 볼게요. 나가려고 하는 기운은 양이라고 한다. 처음에 어느 스타트점에서 출발 딱 하는 거는,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은 목의 기운이다. 그죠? 만약에 100m라고 볼게요. 스타트점이 있고, 준비된 움직이지 않고 딱 총 쏘기 이전에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면 탈락. 그때 죽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는 수인 상태죠. 오행적으로 분별하자면, 명리학적으로 자연의 것을. 그러면 탕 쏘면 튀어나가잖아요. 출발 처음에 그 기운이 얼마나 강할까요? 이 외국의 어떤 거인들이 힘자랑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빨로 차 같은 거 막 물고 막 당기고 하잖아요. 첫 바퀴는 힘들지만, 끌기 힘들지만 한번 구르면 잘 굴러가잖아. 그럼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기운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그것을 목의 기운이라 한다. 목이라고 표현한다. 음양이 어떻게 움직인다? 목이 출발이죠. 목에 의해서 출발하고, 목기에 의해서 출발하고, 탄력 붙었다. 탄력부터가 쫙 가는 거는 화의 기운이죠. 탄력부터, 이게 화의 영역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딱 어느 점에선 돌아가야 될, 이게 이제 토의 영역권이라는 거죠. 양의 영역권 끝에 토가 있고, 그죠? 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음의 영역권으로 출발한 거죠, 바로. 그래, 토는 어떻습니까? 음양이 같이 있는 거죠. 그 자리 자체가 음양이라. 요걸 내가 하늘로 던지면 어떨까요? 던지면 잠시 멈췄다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기운도 있고 그 끝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양을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 들으면서 저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생각해보면 이게 이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떨어지기 출발한 거. 그죠? 이거는 이제 아까 여기 이야기했던 이게 검인 상태죠. 수렴하게 출발한 거. 그죠? 이 출발 상태. 그래 본래 위치대로 돌아왔다. 수. 이 수가 이 본래의 자리잖아요. 그래 결국은 목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수에서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음양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음양은 목과 화는 양의 영역권에 있었죠. 금과 수는 음의 영역권이라는 거죠. 토는 음양을 같이 갖고 있는 거고. 물론 여기서는 목이나 화나 금수도 음양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같이 갖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완벽하게 오행을 이렇게 나누죠. 그 토의 개입이 있어서 음양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음양이 어떻게 움직인다? 목화 금수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목화 토금수죠. 그래서 이걸 표현을 의한다. 목생화하고, 목이 화는 날라다니는 거든. 날라다니는 거잖아요. 요즘 뭐 헬리콥터는 그 자리에서 떠가지고 뭐 날아간다 하는데, 활주를 통해서 쫙 가다가 나르지 않습니까? 활주를 통해서 출발할 때는 이 목의 기운이죠. 화는 또다시 표현하자면, 다른 각도에 표현하자면 날라다니는 걸. 육지 동물은, 땅이 기댕기는 동물은 오행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목이죠. 날라다니는 새는 화라는 얘기입니다. 오행적 구분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목생화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화는 어떻습니까? 화생토하죠. 화생토하고. 토는 다시 토의 개입을 통해서 금의 영역권으로 만들어주고, 음의 영역권으로. 그래 토생금하고. 금은 어디로 가기로? 목적지가 수죠. 본래의 자리. 그래 금생수. 그래서 음양은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의 영역권이다. 이렇게 자연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 자연은 이래 변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그럼 그거하고 우리 인간들은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노? 이거잖아요. 자, 이 표현을 이래 놨습니다. 요거는 지금 5가지로 해놨잖아요. 그죠? 자연은 음양과 오행 요 5가지로. 또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나눠놨어요. 하늘의 기운을 10가지, 요것을 천간 10개, 10천간이라고. 그 다음에 땅의 기운을 지기라 하는데, 지지라 하죠. 요게 이제 12개. 그래, 하늘의 10개인 것은 가별병정, 무기경신, 임계. 들어보셨죠? 그거 10개를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2개의 지기를 뜻하는 기호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띠하는 거 있죠. 그거 12개입니다. 요것들이 하늘의 기운과 10개의 하늘의 기운과 땅의 12개의 기운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천지의 기운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거기서 살아난 거죠. 야들도 거기서 살아나거나 그 기운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의 천수상 지수형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기운을 들이우고 땅에서는 그 기운을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내고 지수형한다고. 예. 그런데 이런 모양. 그나마 우리 인간들의 삶은 어떠노? 마찬가지로 12개로 구분합니다. 자, 처음에 여수기로 있는 상태는 뭔가 씨앗이고 보이지 않는 상태래죠. 형체가 안 만들어진 상태. 그래, 여기서는 우리가 벌써 절태양을 표시하는 거죠. 자, 저기서 보면 이미 아까 겨울인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겨울인 상태, 보이지 않는 이 상태가 수의 상태거든요. 수의 상태. 우리 인간들의 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없음, 절, 분리.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혼과 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정신은 양이고 육체에 보이는 것은 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없는 상태. 그러니 우리 형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씨앗인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우주가 만들기 이전에 공허한 상태, 없는 음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잉태하죠. 잉태한다는 것은 뭡니까? 벌써 양의 기운이 동하여 잉태가 된 거잖아요. 그런 상태죠. 다시 우리 인간들 몸으로 이제 비유하자면 깨끗한 자궁의 상태.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궁의 그 무인 상태. 그래요. 거기에 양기가 개입되니까 음양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들일까 딸일까? 음양이 만들어. 그래서 이 자리가 태라를 하는 거죠. 그 수의 자리는 수의 영역권에서는 아무것도 그래 수가 어디 북쪽 방위로는 또 수의 영역권에서는 정신적인 영역권 보이지 않는 상태니까. 그래 우리 인간들이 육안으로 보이기 이전의 상태, 나무가 돋아나기 이전의 상태, 절태양. 양은 어떤 상태입니까? 없는 것에서 개입을 통해서 이미 음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형체를 띠면서 어머니 양수 속에 있는 상태, 어머니 배 속에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태어나는 거죠. 육안으로 보일 때 태어난다. 이제 그게 어떤 게요? 목인 상태, 목. 아까 여기서 자연에서는 목의 상태를 인생 시작.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여기 안 보이는 이 상태에서 이제 육안으로 보이게 된 거죠. 태어난다. 우리 인간들은 아까 여기 나무는 어떠세요? 자연의 생명체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상태야. 그죠? 그거 이제 바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죠. 생육대. 생육대가 이제 아까 이게 따지면 여기서 따지면 우리가 인간의 형체가 만들어 이 어머니 배 속에 있을 상태의 수의 영역권이라고 했고, 태어남과는 동시에 벌써 우리 오행적으로는 목이죠. 여기 목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연이. 그럼 목의 상태라는 거죠. 목의 상태는 시작. 그래서 명을 열어봤더니 목이 수두룩하더라. 그럼 그 사람이 장점은 뭘까요? 가만히 안 있고 억수로 시작은 잘하겠구나. 이제 막 태어나서니까 어떨까요? 어린 아이와 같잖아. 굉장히 순수하겠구나. 또 아이들이 가만히 섭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올라가려고 하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한 모양을 띠고 있겠구나. 100% 맞습니다, 그거는. 안 맞았습니다. 이러한 것들, 자연의 그 기운을 갖고 태어난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틀림없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아이가 태어나서 목욕시키는 단계. 이거 도하라고 얘기도 하죠.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옷 다 갈아입히는 어느 정도 점점 자란 상태죠. 여기서 점점 자라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청소년기. 많이 컸다 이거지. 관대에 두르는 그 시기, 결혼할, 내가 2세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연령대를 그걸 우리 인생으로도 나이가 들면서 자라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대가리가 굵어지니까 이제 여기는 이 뭡니까? 내 인생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공간과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면서 공간을 내 인생의 최고점이죠. 최고점인 상태를 생육대 근왕세로 나가죠. 내 인생의 최고인 점이
아주 근록인 상태, 제왕인 상태인 거죠. 근록 제왕이라는 거죠. 이때가 우리 인생이 그러면 언제일까요? 자, 여기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고, 그러면 여기는 막 태어나서부터 청소년에서 한 20세까지 되겠죠. 까지를 본다고 보면. 그러면 여기는 이후부터잖아요. 이후부터 이때까지가 가장 왕성한 시기라는 거죠. 그럼 여기 또 한 20년 가겠죠. 그럼 한 40 내지 요즘은 더 왕성할 때까지 나이 더 많이 봐도 된다는 거죠. 20주기로 본다면 한 40으로 된 거고, 25주기로 보면 한 50까지도 볼 수도 있겠죠. 40 내지 50까지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이제 가장 내 인생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시기. 이제 여기서 학교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아주 근록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아주 제왕적으로 왕성하게 내 인생에 완전히 이 꽃이 필 때. 그래서 이 시기는 화의 영역권인 거죠. 이 시기는 화의 영역권. 그럼 쇠는 기운이 쇠약해지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나무가 꽃잎을 떨어뜨리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꽃이 쇠약해지면 기운이 보이진 거죠. 그 이후로 쇠약해진 거죠. 나무에 꽃잎이 떨어져야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눈으로 보여지잖아. 그렇지. 그때가 요때다 되기죠. 그러나 요때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왕성한 시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뭔가 요거 어때? 왕성한 시기에서 점점 여기 이제 음의 토인 영역권이거든요. 니턴. 그럼 여기서 이제 금과 수로 가야 돼요. 원래의 자리인 수로 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음의 영역권으로 간 거죠. 여기서 이제 양과 음으로 나누어진 거죠. 여기서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이요, 보여지니까 양의 상태로 바꿔진 거고. 그래 나눠보니까 결국은 금수는 음의 영역권이고 목화는 양의 영역권. 토는 이것을 저것을 구분하는 거고. 그죠? 그래 쇠약해지는 상태까지 가리고. 그러면 쇠약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병들기 시작하고. 꽃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 끝에 머물고 있던 잎이나 줄기 끝에 머물고 있던 것들이 뿌리로 돌아가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키가 다 자라고 수분이 자꾸 몸에서 이제 날아가죠. 수분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주름살이 생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죠. 이런 게 이제 이 자연의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살아나가는 우리 인생을 12가지로 나누어 보니까 왕하게 태어나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점점 쇠약해져서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럼 묘로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이미 이 시기는 병들고 병사면은 이 금의 영역권이죠. 병사면. 금의 영역권이다. 그걸 병들고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12가지로 나눠보니까 이렇게 되다는 거죠. 죽고 병들고 죽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연이 본래의 자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본래의 자연으로. 우리 아까 그랬죠. 사람은 혼과 백으로 나누어진데 육체. 혼은 양의 영역권이고 백은 음의 영역권이다. 그럼 본래대로 아까 출발 절이라 했잖아요. 죽고 묘로 들어가니 그러면 몸은 본래대로 자연으로 가고 그래서 자연에서 왔다 하잖아요. 아버지 엄마를 빌어서 왔지만 자연으로 돌아가고 혼은 어디다? 양이니까 하늘로 날아가더라. 여기 분리된 게 절이라는 거죠. 그래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그죠?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엄마 혼자 아이 놓치면 않지 않습니까? 양기에 의해서 동하게 되고
그럼 여기 아들인지 딸인지 음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간 잘 보호되어 있다가 이건 뭡니까? 이 씨앗이 발화하기 전에 환경적인 상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육안으로 보여지는 딱 올라오는 거, 새싹이 올라오는 거. 이건 목의